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무 신부입니다. 오늘은 장형이 어떻게 세 유형으로 나뉘는가, 왜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은 8번과 9번과 1번 유형으로 나눕니다. 장형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역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본 정서는 분노입니다. 영역이 침범당하면 이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현실에서 힘과 의지를 통해서 상황을 돌파합니다.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8번은 힘이라는 강점과 파렴치라는 약점, 9번은 평화라는 강점과 게으름이라는 약점, 1번은 올바름이라는 강점과 분노라는 약점을 각각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유형은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먼저 이제 8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8번의 무의식은 내가 세상보다 크다 라는 그런 무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외부에 꽂힙니다. 그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과 나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나의 의식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8번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플러스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을 보면 내 힘으로 세상의 질서를 지우고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유형이 바로 8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한쪽 구석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강자와 약자의 싸움, 3대 1의 싸움 정도,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폭행하는 장면, 이런 것을 봤을 때 대부분의 유형들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의 일에 괜히 껴서 크게 득될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8번은 내가 세상보다 크고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의 힘으로 지금 저기서 벌어지는, 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끼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그래서 가서 말리려고 합니다. 왜들 이러시냐고, 왜 싸우시냐고, 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생겼냐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결국 싸우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8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껴서 말리다가 자기가 싸운다. 이것은 8번의 의식이 내가 세상보다 크고 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내가 좀 간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시야가 밖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한 세상이 되면 혁명가,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8유형이 많은 거죠.
내가 세상에 질서를 세우겠다. 제가 이제 상담심리대학원을 다닐 때 8번 유형 중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명 봤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 관련 전공 관련자들을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난 상담심리사 중에서 가장 적은 유형이 8유형입니다. 내면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가령 가장 대극점에 놓여 있는 4유형 같은 경우 항상 자신의 내면과 감정을 들여다보기를 즐겨하죠. 그렇지만 8유형은 시야가 외부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내면은 정리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괜찮아. 이런 식의 이제 무의식을 갖는 거죠. 나 정도면 어때? 그래서 이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딱 8유형 상담 심리사를 딱 2명 봤는데 두 사람 다 이제 가출 청소년이냐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이나 쉼터를 이제 운영하거나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아이들을 일단 8번 특유의 눈빛과 기운으로 제압하고 상담이나 교정에 들어갑니다. 일단 힘으로 기로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외모는 상담사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락커 뭐 이렇게 뭐 이런 느낌, 이제 머리도 뭐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수염도 기르고 해서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상담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기에도 좀 이제 범상치 않다, 그런 느낌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8번의 특징, 8번만의 특징은 이들이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이들은 분노를 상당히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셈이 빠른 거죠. 내가 영역을 침범당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정말 동물처럼 반응한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대 치면 일단 같이 치고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너 나 왜 때렸냐? 라고 이렇게 이유를 거꾸로 따져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바로 8번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그 8번은 그 행동이 좀 충동에서 출발한 경향이 있습니다. 뭐 놀이문화도 되게 직접적이고 단순한 거, 마시거나 추거나 춤을 추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8유형의 고유한 특징, 원래의 특징, 힘과 파렴치,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크다 라는 무의식, 그리고 분노의 표출이 다른 장형에 비해서 매우 즉각적이다. 이런 점이 8유형을 다른 장형과 구별짓게 하는 요소입니다. 한편 같은 장형이지만 8유형과 대조적 유형이 바로 1번 유형입니다. 이상주의자, 낙천주의자죠. 1유형은 8유형과는 달리 내가 세상보다 작다라는 이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내부에 꽂힙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밖을 보는 것보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편의상 마이너스로 표현하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원칙과 규칙을 들여다보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1번은 무엇은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기 자신 안에 내면 있는 규칙이나 어떤 이제 법규들을
살펴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러한 잣대로 바라봅니다. 자신을 질책하는 만큼 남들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을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완벽함이나 근본을 따지는 철학자나 종교가 선생님도 많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1번 유형의 분은 이 분노 표출에 있어서 8번이나 9번과 다릅니다. 물론 1번도 장형이어서 영역 침범이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경우 이제 화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기 8번처럼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분노 표출보다는 이들은 재빠르게 자신을 힘들게 한 냉혹한 현실과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원칙을 대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의 원칙에 비해서 무엇이 틀렸다. 이런 시간과 이런 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나 있지만 대체로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자신의 분노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물론 벌컥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들도. 그렇지만 대체로 분노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논리적인 화술로 반박을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시민 같은 경우가 이제 매우 말은 논리적으로 하는데 실은 분노에 차 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슈퍼에거, 즉 초자를 자신 안에 내면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행동을 형성해 갑니다. 사회적 가치가 있잖아요.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 여러 가지 이제 올바른 가치들이 우리에게 이야기 되고 있죠. 외부의 가치가 인류에게 맞을 경우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1번 유형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인류형 중에 모범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잘합니다. 성실하고요. 근면하고요. 그렇게 외부의 가치를 자기 안에 내면화시켜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이제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8번과는 좀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 외면적으로는 법을 지키면서 실제로 지키지 않는 위선이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서에 등장하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 있죠.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옳은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한 거룩한 척만 하는 거죠. 위선자들아. 이게 이제 1번이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 8번과 1번은 상당히 이제 같은 장형이면서 또 이제 공격형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제 인물의 이제 특징을 다루는 애니어그램에서 8번과 1번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8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고요. 1번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입니다. 서로 맞서면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용쟁호투입니다. 실제의 삶에서도 이 같은 장형이고 같은 공격형인데 서로가 부딪혔을 경우 좀 하나가 꺾어져야만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사건은 8번들이 좀 반사회적이고 규칙을 어기는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꼼꼼한 1번들이나 올바름을 추구한 1번들이 그 8번들에게 저항하고 이제 대항함으로써
이렇게 이 관계가 평행선을 유지하는 경우가 실제의 삶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이유는 1번의 고유한 특징, 올바름이란 장점과 분노란 약점, 그리고 내가 세상보다 작다라는 무의식, 그리고 분노의 논리적 표현이 다른 장형과는 다르기 때문에 1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8번과 1번 사이에 껴서 좀 이도저도 아닌 유형이 바로 9번 유형입니다. 9번은 이제 평화주의자죠. 그리고 평화와 게으름이라는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유형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8번처럼 즉각적으로 공격적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1번처럼 논리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약간 좀 이제 뭔가 주눅 들어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9번형입니다. 9번 유형은 내가 세상보다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또 세상보다 작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8번이 힘이 외부로 향하고 있고 1번의 힘이 내부로 향하고 있는 반면에 9번은 산만하게 외부와 내부를 드나듭니다. 바깥도 신경 써야 되고 내면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형의 힘이 분산되거나 억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형의 힘의 방향을 0, 제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이 0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장형적 특징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형이지만 장형처럼 보이지 않는 유형이 바로 9번형입니다. 이 9번형은 가슴형이나 머리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만나는 사람들이 뭐 이제 평가하기를 뭐 가슴형이 아니냐, 머리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장형은 본래의 장형의 힘을, 9번은 본래의 장형의 힘을 억압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이제 3번, 6번, 9번 각각 그 중간에 있는 유형이죠. 가슴형의 중간에 3번, 머리형의 중간에 6번. 이런 유형들이 자신의 원래적 힘과 닿아 있지 않는 분리된 유형. 그래서 어떤 다른 유형보다 자기 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형이 바로 3번, 6번, 9번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강의하다 보면 항상 자기 유형을 늦게 찾는 유형들이 9번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도 상당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제 유형을 찾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장형인데 장형의 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유형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장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장형 특유의 의지를 사용해서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그러기에는 다른 장형들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입니다. 장형이라는 자신의 본질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8번이나 1번처럼 즉각적 반응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결심이 서면 아주 어느 유형보다도 고집스럽게 움직이는 유형이 바로 9형입니다. 그 끈기와 인내력은 다른 유형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보시던 간에 보지 않던 간에 저는 이제 나름 꽤 결심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애니어그램도 다 마칠 것이고 제가 펼쳐놓은 장들을 다 마무리 지은 다음에야 이제 좀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좀 이제 뜨문뜨문 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1년은 연역그림이 마무리되고 이제 기독교와 명리학의 비교에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 1년 이상은 꾸준히 거의 매주 하나씩 영상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9번의 이제 특징인 거죠. 끈기, 지탱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가만히 서서 버티면 모든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이 시간에 따라 흩어진다. 나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 즉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옮기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유형이 바로 9번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은 별명이 고래의 심줄입니다. 일전에 한 2011년도인가요?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손현주가 주인공이었죠. 손현주가 전형적인 9번 유형의 연기자입니다. 그는 아주 일상을 평화롭게 사는 형사였습니다. 23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별 사회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있던 딸이 드라마에서 대선 후보자의 차에 치워 죽게 되고 마약을 하고 뛰어들었다는 이런 누명을 쓰게 되자 모든 걸 젖혀두고 그 누명,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 행동의 강도는 8번 이상입니다. 9번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지 못합니다. 또 9번 유형은 분노 표출에 있어서도 다른 장형과 다릅니다. 일종의 수동 공격적 분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동 공격형의 분노. 8번처럼 즉각적으로 적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류형처럼 논리적이지도 못합니다. 정말 화가 났는데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는데 엉뚱한 말을 한 유형이 바로 9유형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아까 정확하게 화를 냈어야 하는 건데 왜 나는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또 가슴까지는 아니요라고 하지만 실제 입 밖으로는 네 라고 튀어나온 유형이 바로 9번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 평화를 이루자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9번 유형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아니오지만 입 밖으로는 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9번의 입장에서 어떤 부탁이, 어떤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입으로는 네하고 실제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수동 공격형적 분노를 표출합니다. 즉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화가 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형의 아이가 공부를 하라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할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이러면 이제 8번 유형은 제가 그냥 집을 떠나면 되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훌쩍 박차고 나갑니다. 스스로의 영역을 찾아서. 1번 유형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꼭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요? 나름 논리로서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9번 유형의 경우는 일단 공부하라는 소리에 네 하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보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화가 났다는 것을 9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종 있죠, 이런 경우. 이것이 그나마 9번이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9번도 저처럼 1번 날개를 쓴 사람들은 파릇파릇하게 이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참는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뭐 1년도 참고 2년도 참다가 결국 이것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너무 오래 생각하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참았던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분노할 때는 많이 참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장형은 영역, 분노, 의지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각 유형의 고유한 특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분노의 표출 방법에 따라서 세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슴형과 머리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